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구로 학설 리더스 학원 중학교 2학년 역사상 한 끝 실력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의 내용 시험 범위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학교의 진도에 따라서 삼국의 문화, 그 다음 사던의 내용이 시험 문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진도 역사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거나 추가로 하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삼국의 그 다음 문화 내용은요, 이렇게 단순 암기 내용이라서 그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까지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고구려의 전성기와 신라의 전성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까지 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데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마저 못 배웠던 가의 연맹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삼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내용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우리 역사상의 2학기 내용을 선생님이 준비해서 강의 일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세요. 네, 빨간색 문제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문제집 32쪽입니다. 흐름으로 확인하기부터 먼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전성기입니다. 일단은 남부정책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옮겼죠. 어디로 옮겼었나요? 평양성으로 옮겼죠. 평양성, 천도. 자, 천도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쵸? 서로 옮긴다는 의미예요. 자, 백제가 다시 잘 살려고 이제 옮겼던 백제의 중흥노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 백제에서 남조의 양과 규력에서 만들어진 무령왕군과 함께 이 시기에 담론을 설치했던 왕이죠. 무령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호를, 나라 이름을 제도 신라라는 나라를 사용했던 사람과 이제 왕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나라 이름이 신라가 아니라 무슨 자기 울었다는 수교라면서 계림, 무슨 설아벌 이렇게 불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지증왕이에요. 알았죠? 지증왕. 자, 그 다음에 4번이 지증왕이죠. 3번에 보시면 아래 사비성을 천도하였다 이런 말 있죠. 미안해요, 선생님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법흥왕 때는 법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율령을 반포한 사람이에요. 율령 반포.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신라의 나중에 여우새끼였던 진흥왕이 내가 딱 이만큼 먹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딱 많이 먹었다 이렇게 징계를 나가는 꼬대의 유적 비석 있었죠. 그래서 꼬대 비석, 우리가 단양이라는 곳에 있는 적성이라는 곳에 있는 적성들. 적성이라는 뜻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일을 많이 쌓아 올려서 올려진 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자, 다음 사진 맞으면 좀 X를 하세요. 자, 광개토대왕은 요동과 만주를 찾아갔다. 맞지요? 자, 광개토대왕 도처적인 연호 계곡을 사용하였다가 아니라 영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광개토대왕이 다른 이름이, 자, 빨간색으로 적어주세요. 영락태왕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또는 같은 말로 우리가 호태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호태왕이 적혀있는 글씨, 호명 그릇이라고 합니다. 자, 광개토대왕이 다른 별명이에요. 알아두세요. 3번,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백제는 신라와 나주대명을 맺었다. 맞지요? 장수왕은 국내성의 귀족세를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양을 천도하였다. 맞는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는 국내성이 있었던 옛날의 귀족들의 세력을 누르고 새롭게 왕을 따르는, 왕의 말 잘 듣는 신하들을 새롭게 중심으로 나라 세우려고, 나라 다시 만들어내서 나라를 다시 힘세게 만들려고 왕권 강화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평양 천도입니다. 5번, 장수왕은 적극적인 남인 정책을 펴서 항명민원까지 진출하여 광개토 대항민들을 세웠다? 아예 아닙니다. 자, 광개토 대항민은 우리나라에 없고요. 만주에 써주세요. 만주에 집안현이라고 하는 마을에 서 있는 비석이에요. 우리나라에 없고 중국에 있어요. 중원 고구려 비만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백제는 수도를 맨 처음에는 한성, 지금 유래성이죠. 그 다음에 웅진성, 그 다음에 사비성으로 서울을 옮깁니다. 그쵸? 우리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동성은 신라와 뭘 맺었죠? 결혼관계를 맺었어요. 이런 문제는 준비하지 않았네요. 자, 결혼관계를 맺어서 결혼관계.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맞지요? 자, 무령왕은 22개의 마을에 왕의 말을 잘 듣는
그 부하들 20이 담로라고 합니다. 그쵸? 이걸 보냈고요. 성왕은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 사비성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쪽에 부여. 옛날에 이제 부여란 나라 이름이 우리가 알기로 무슨 고구려만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부여가 옛날에 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의미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좀 쓸데없는데 성왕은 중앙 25에 실로관청을 설치하고 수도와 지방에 각각 5개의 부서와 5개의 방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부서 이동 관청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왕을 겪기 위해서 고르세요. 자, 신라왕이죠. 자, 1번 유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유령 반포 떠오르는 거 법흥왕이에요. 디귿. 자, 국고를 신라로 만들었다. 자, 지증왕이죠. 니은. 화랑들을 만든 사람은 여우새끼 진흥왕입니다. 자, 5세기의 고구려에 대항한 연병을 맺었다. 잘 안 나오는 왕인데 누이치 마르카입니다. 자, 개국에는 독자를 연호를 쓰고 자신을 태왕 짐을 불렀다. 이거 법흥왕, 진흥왕이에요. 엄청 잘 살았던 왕을 의미하는 말. 자, 대가를 정복한 거는 진흥왕입니다. 정리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자, 가야의 정복은요, 자, 금광가야를 정복한 왕은 법흥왕이고요. 대가야라는 나라를 정복한 사람은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진흥왕 때는 아예 그냥 가야가 망해버리죠. 이런 과정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탄실력 문제 우리 문제집 33쪽입니다. 자, 정리하셨죠? 선생님이 이번 이제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만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자, 1번 보세요. 장수왕이 평양산을 천도한 이유가 아닌 것은 보시면, 자, 후연을 공격한 데 유리하였다. 아니에요. 후연을 공격한 것은 이거는 중국입니다.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애프터연이라는 나라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거는 바로 중국 공격하는 거죠. 중국 공격하는 것은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1번에 1번입니다. 나머지 말 맞는 말들입니다. 자, 2번입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 업적을 보도 고르면 이거 다 정답. 이거 2번에 1번이죠. 자, 리을을 보시면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내에 지하 영토를 넓혔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장수왕이죠. 이번 문제는 좀 중요합니다. 별표를 하나 좀 그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고구려이 스스로 천하의 중심을 생각했던 왕을 보여주는 말로 접할 수 없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요, 같이 적어주세요. 문제 적어주세요. 이 문제는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하게 싸웠다. 고구려가 우리나라를 스스로 싸웠고, 우리나라가 스스로가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 고구려의 자주의식을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라고 고르는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구려가 우리가 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걸 골라놓은 문제예요. 자, 5번 보세요. 3번이 약간 어려운 게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목적이 영토 확장의 목적이지 우리가 힘이 무슨 우리나라 중국과 힘보다 강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요. 알았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잘 알아주세요. 이런 말이 있다는 것까지 잘 정리해주세요. 3번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북조는 남해의 사신과 공연을 제일 큰 것을 여기고 고구려는 그 다음이었다. 북위는 남제 사신과 고구려 사신을 나란히 하였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남제가 당연히 이제 중국을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중국 다음으로 나타났던 나라, 고구려라는 나라. 그 당시 고구려의 힘이 어땠다? 강단만 알 수 있는 거. 정답 4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 그 당시 엄청나게 힘이 강했던 강성대국이었습니다. 자, 고구려의 영토가 엄청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한반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서 바로 충주에 있는 충주 옛날에 중원이라 불렀거든요. 중원 고구려 비입니다. 알았죠? 자,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이 지도는요, 이게 몇 세기 지도입니까? 이 지도는요, 장수왕이 지도죠? 자, 지도에도 적어주세요. 장수왕이 지도이고, 이거는 고구려의 전성기죠? 그리고 이거는 5세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런 말 고르시면 되겠죠? 몇 번이에요? 좀 모습이 아닌 것은 1번 보세요.
고구려 옥조를 정복하였다. 이거 엄청 인간이잖아. 이거는 고구려의 태조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머지 말 알아주세요. 나머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웅진시대에 있었던 말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웅진시대 이거 나중에 사비시대, 웅진이 서울했던 시대와 사비가 서울했던 시대를 의미하는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웅진시대의 말, 다시 말해서 웅진이 있었던 왕들이 바로 동성왕, 무령왕, 성왕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성왕은 안 돼요. 성왕은 나중에 사비시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무령왕과 동성왕 이 시기 때 있었던 왕의 사실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1번을 보세요. 남부를 바꿨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성왕이 있었던 일이죠. 이거는 웅진이 아니라 사비가 서울이었던 사비시대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7번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유명한, 자, 8번 문제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게 바로 벽돌무덤입니다. 벽돌로 만든 무덤. 누구의 무덤이라고 이게? 무령왕의 무덤이라고요. 그래서, 무령왕의 무덤을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언제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남조의 그 당시에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양나라가 그랬다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유적입니다. 지금 공주에 가면 있어요. 몇 번인가요, 이게? 이게 결국 해서, 이거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웅진시대를 모르는 문제예요. 자, 2번 보세요. 보면은,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이것은 무령왕 시절이 아니라 이거는 사비 시절이죠. 성왕 때 시절이 있었던 일입니다. 성왕, 사비 시대. 그래서 정답이 8번에 2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중요하고 약간 조금 어렵죠? 이런 문제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34쪽이에요. 자, 지도는 백제 시도 변천 과정을 옮긴 것입니다. 해당하는 점을 쓰세요로 적혀있죠. 자, 그래서 기역은 두 번째 시도였던 공진, 지금의 공주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게 조금 이렇게 시골 같은 동네예요. 조용한 동네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비. 지금의 부여라는 곳입니다. 부여. 분당 위에 있는 조그맣게 마을 같은 곳이에요. 자, 10번입니다. 기역까지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은 그래서 웅진시대, 이건 사비시대를 모르는 문제죠. 자, 10번에 보시면요. 3번의 답이 적혀 있습니다. 중국의 양조와 교류할 교에 무령왕이 천도한 곳이다. A. 무령왕이 천도한 게 아니라 누가 천도한 거예요? 백제 성왕이 서울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3번이에요. 11번. 백제 상을 볼 수 없는 것은 5번 보시면 지방에 각각의 왕의 말을 잘 듣는 22개의 담로를 파견하였다. 이건 언제의 일입니까? 무령왕의 일이죠. 자, 우리 무령왕 다시 정리하면은, 자, 우리 아래에 보면은 조그맣게 여백이 있든 좀 적어주세요. 자, 무령왕의 업적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시험때 나오는 얘기는 22담로를 보내는 거, 설치하는 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무령왕의 무덤, 벽돌 무덤이 있었죠? 이거는 누구와 교류하는 걸 알 수 있다? 중국의 남쪽의 다른 나라들의 모임, 남조. 그 당시 양나라가 있었는데, 남조와의 교류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았죠? 네,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자, 지증왕 위로 업적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보면은, 자, 황용사라는 절을 지은 거는, 이거는 바로 진흥왕이죠. 어우새끼. 그래서, 기역은 진흥왕. 기역 고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니을을 고르면 되겠죠? 자, 미음 보시면, 화랑도, 신라에 있었던 미소년 클럽이라고요. 이거 있는 것은 역시 진흥왕이죠. 자, 이거는 니은, 니을을 고르는 거. 3번이 답이 되나요? 그쵸? 자, 다음 13번입니다. 자, 신라 법통왕 사실을 볼 수 없는 것은, 자, 소를 이용한 경작 방법. 3번에 무엇이 이름만 적혀 있죠? 밑줄 쳐주세요. 소를 이용한 경작 방법. 소를 이용한 경동사 방법. 설명해 준 거, 우경 기억나나요? 바로 이거입니다. 이건 바로 지증왕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13번에 3번입니다. 문제 좀 어렵죠? 14번입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법흥왕 때 경상북도에 반란이 있었는데 그 울진이라는 지방에 있었던 그거거든요.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뿔로
볼록이 뾰족 튀어나오는 게 바로 포항이라는 도시 있는데 조금 위에 있는 게 바로 울진이에요. 이 밑에 영덕이라는 도시가 유명한 게 대게가 유명한 도시 있죠? 바로 이 울진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버풍왕이 직접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왕권이 강하고 이제 지방에 그런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비석이 바로 울진에서 있었던 비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풍왕이 왕권을 강화시켜가지고 지방, 왕의 말을 거부하는 세력을 억제시키는 거. 이걸 알 수 있는 비석이 바로 울진 봉평에 있었던 봉평에 지은 신라비라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아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교과서에 나오긴 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참고사항인가? 이렇게 도움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는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는데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히 배우면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에 있는 거 이거는 자 화살표가 어디서 뻗어나오고 있나요? 이건 신라에서 뻗어나오고 있는 지도이죠. 그쵸? 이건 신라의 전성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진흥왕의 지도이고요. 신라의 전성기. 그리고 이것은 몇 세기의 모습입니까? 이거는 6세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말을 돌아주면 되는 문제들이 되는 건데 자 15번에 몇 번? 1번.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금방가야 정복하는 것이랑 대가야 정복하는 문제 잘 섞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가야가 버풍왕이고 대가야가 진흥왕이었죠. 그래서 바로 1번에 있는 바로 금방가야 정복이 바로 버풍왕이라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15번에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세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한강 유해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16번 문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소수령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한강 유해 문제는요, 5번을 보세요. 신라에 차지한 한강 상류 지역을 백제가 빼앗으려 하자, 백제와 신라는 관성 전투를 벌였다. 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나도 동맹을 맺어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백제가 땅을 먹은 것을 다시 차지한 땅을 신라의 진흥왕 여우새끼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을 빼앗은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백제의 성을 신라가 공격해서 뺏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 깨진 거. 결렬이라고 하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번에 몇 번? 5번입니다. 16번 문제 좀 알아주세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발전 과정입니다. 자, 병부 설치해가지고 왕이 왕권 강화했던 왕은 바로 버킹왕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스동을 맺은 것은, 자, 눌지왕이에요. 아, 눌지는 마립간이 아니에요. 참고로. 미안해요. 자, 신라는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 자, 태어나는 뜻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나라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이것은 진흥왕이 아니라 진흥왕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진흥왕에서 지증왕에서 버풍왕에서 진흥왕 갈수록 점점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마립간이 됐던 것은 내밀마립간이죠. 미안해요. 마립간에서 왕을 바꾼 거죠. 지증왕이죠, 지증왕. 근데 니들 저 대충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눌지 마립간 맞네. 자, 니은 그러니까 순서를 붙이면 니은, 리을, 기억 디귿인가요? 네,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마 눌지 선생님이 말했던 게 맞을 것 같은데 원래 눌지 왕이 아니라 눌지 마립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증왕 전까지 모두 왕을 이제 마립간이라 부르니까요. 그렇죠? 이제 실험이 4번인데 선생님 다시 한번 내용 설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신라왕들의 업체 잘못 연결한 것은 자 항상 가야가지고 계속 장난치는 거 문제. 버풍왕이 정벌한 것은 대가야가 아니라 바로 금관가야죠. 그쵸? 자 대가야 아니에요.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수령 문제 1번입니다. 자 소수령 문제 1번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수령 1번은 여러분들이 소수령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객관식 문제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할 때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소수령 1번 문제는 잘 알아주세요. 자, 소수령 문제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국이 위에 지도의 시대인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 전성을 이루었을 때의 왕과 그 시기를 쓰시오. 자, 일단 우리 백제 먼저. 백제가 먼저였었죠.
백제가 4세기 때 무슨 초고왕이 근초고왕이 왕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 땅을 먹었던 건데 이걸 나중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빼앗는 거죠. 고구려의 장수왕이 5세기 때.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눌치바리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의 동서왕이 있었을 때 이제 낫뜸을 맺었는데 나중에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그때 상당을 먹었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백제가 먹은 땅을 신라가 빼앗은 거죠. 그래서 신라에는 바로 그 다음 세기 6세기 때 진흥왕이 다시 한강을 차지하게 돼서 이때부터 이제는 서울이 바로 신라 땅이 되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 5세기는 고구려의 장수왕, 6세기 때는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2번 이런 식으로 자, 한강을 차지한 의미, 신라가 차지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바로 한강 유역이라는 것을 중국과 갖고 왔죠. 그래서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강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잘 먹고 잘 사는 땅을 차지한 거죠. 한강 유역의 잘 먹고 잘 사는 권리, 경제권을 확보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을 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의 연결을 차단하였다. 근데 잠깐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릴 건데요.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거 여러분 그리지 마세요. 자, 현재 지금 백제가 이만큼 땅이 있는 거고요. 신라가 이렇게 있고 고구려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는요, 바로 중국에 수라나가 나중에 나라를 통일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반도에서는 땅의 중심이 바로 신라가 되는 거고, 이 중국에서는 중국의 수나라가 바로 짱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나 백제가 살고 무지 나쁘겠죠. 이제 신라가 정신 들었으니까 이제 백제에 대해서 나중에 그래서 백제가 나중에 이제 열심히 힘을 다시 얻어가지고 신라한테 복수하려고 열심히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게 돼요. 이게 바로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 여제 동맹이고요. 근데 고구려도 수나라도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또 수나라의 앙숙이었던 바로 돌궐족을 고구려와 또 이렇게 연합을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는 또 그 당시에 일본과 세력을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이 이렇게 연합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왕따 당할 것 같은 신라는 바로 수나라한테 별로 이렇게 SOS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나라 나중에 바로 망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라의 라와 당나라 장을 따서 나당 연합군이 만들어지는 거고, 나중에는 이 남북이 쭉 연결되면서 하나의 동맹을 만들어내는 남북 세력, 동서 세력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북 세력과 동서 연결되는 관계, 십자 외교라고 하는데, 이런 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학교에서 안 배울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이 적어도 고구려 백제 연결을 차단한다는 의미는 이번에 통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까지 강의 끝냈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중간고사의 범위 세계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